그래서 자바의 탄생 배경, 역사, 뭐 이렇게 어떻게 지금까지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자바 언어를 배우면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 등등을 좀 설명드렸고요. 객체지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먼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뭘 작성을 하면 결국에는 궁극에는 이것을 컴퓨터에서 실행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실행한다는 것은 CPU가 그것을 실행한다는 것이고, CPU한테 어떤 절차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CPU가 해야 되는 순서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 절차, 어떻게 순서대로 어떤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는지 그 절차가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해야 되는 일들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았어요. 컴퓨터는 전문가들만 쓰는 거였고, 전문가들이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대단히 초창기에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오늘날하고 달리. 지금은 이제 아무나 다 컴퓨터를 쓰죠. 근데 그거하고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C 언어는 이렇게 그 절차, 컴퓨터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컴퓨터가 어떤 일을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지? 그 순서대를 좀 더 우리가 편리한 방법으로 그 순서를 설명해 주자. 그게 이제 C 언어예요. 그래서 이 함수 만들고 A 함수가 먼저 실행되고 A 함수 안에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얘 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위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생각해서 컴퓨터한테 어떻게 지시하면 되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 언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오늘날 복잡한 프로그램들을 작성할 때에는 그런 방법 가지고는 너무 힘들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만들어 놓고도 유지보수하기도 힘들고 어떤 기능을 바꾸기도 힘들고. 그래서 좀 더 다른 방법의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객체지향입니다. 객체지향. 그래서 객체지향은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사고를 그대로 컴퓨터 세계로 프로의 언어로 바꾸기 편리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객체지향 언어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 머릿속의 사고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로 그걸 나타내려는 사고가 갭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사고가 조금 이제 컴퓨터 마인드로 좀 바뀌어가지고 그걸 좀 또 다르게 회전시켜서 C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객체지향에서는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있는 그대로 언어로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객체지향은. 뭐 실제는 꼭 그렇지 않지만 C보다는 사물에 좀 더 가깝게 내 머릿속에 내가 사고하는 그 방식 그대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객체지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일반적인 사물들, 어떤 현상들을 볼 때 어떻게 사고를 하냐면은 얘는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한 행위를 한다. 뭐 예를 들면 문이다. 그럼 문은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열고 닫을 수 있어. 그리고 이 문이라는 것은 열려 있을 수도 있고 닫혀 있을 수도 있네. 그게 내가 이제 문이 뭐다라고 하면 문은 그런 거다.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고. 그럼 걔는 열려 있는 상태일 수 있고 닫혀 있는 상태가 있는 거죠. 그거를 그러면 프로그램 세계로 바꾸려면 데이터는 뭘 어떻게 나타내야지? 함수는 뭘 짜야지? 이게 아니라 저걸 그대로 저거를 객체로 표현하면 상태는 열려 있는 상태, 닫혀 있는 상태. 하던 행위는 열고 닫는 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와 보다 유사하게 모델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C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러면은 어떤 기능이 필요하지? 소팅하는 기능 필요하네? 출력하는 기능 필요하네? 뭐 순위 매기는 부분 필요하네?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학생들의 데이터가 필요하네? 학생들의 성적 데이터가 필요하네? 뭐 이렇게
데이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데이터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뭘 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데이터 중심이 된다.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떤 객체들을 만들어야지, 어떤 객체들을 몇 개 만들고 언제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내는 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C에서는 어떤 함수들을 만들지가 초점이었다면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객체들을 만들어야 되는지가 초점이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아, 이 프로그램은 이러이러한 객체, 저런 객체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 게 프로그래머가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객체는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객체라는 것은 상태를 가지고 있고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 식별자를 가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객체는 행위, 상태, 식별자를 가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객체를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한 종류의 객체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이 실습실을 표현하려면 컴퓨터를 40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컴퓨터와 이 컴퓨터를 구분하려면 식별자가 필요한 거죠. 그럼 식별자라는 것은 프로그램 세계로 오면 뭐가 될까요? 변수가 되는 거죠. 변수 이름. 뭐 내가 강아지 2개를 만드는데 하나 이름은 뭐 A, 또 하나 이름은 B. 변수 이름이 되는 거죠. 그게 식별자예요. 특별한 건 없고 우리가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 뭐 필요할 때 이제 갖다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그 객체를 접근해야 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식별자라는 게 필요하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변수라는 걸로 이제 하는 거죠. 그것보다 우리가 객체라는 걸 이해할 때 더 중요한 부분은 이 객체라는 것은 상태를 가지고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상태가 뭐냐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요구했을 때 다른 결과를 줄 수 있다는 게 객체의 특징입니다. 문이 있다. 그러면 내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열리라 그러면 열리겠지만 열려 있는 상태에서 열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객체의 상태가 지금 뭐냐에 따라서 내가 뭘 요구를 했을 때, 뭘 하라고 했을 때 그 하라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건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건 뭘 해야 될 수도 있고. 강아지가 있다. 밥을 먹으라고 했는데 배고프면 먹을 것이고 배가 안 고프면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상태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객체라는 것은 어떤 상태들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사람이라 그래도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지는 거지. 이 학생과 이 학생의 역량이 다르니까 공부하라 그래도 똑같이 공부해도 시험 성적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객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객체는 그 상태를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있고 상태라는 것은 데이터로 나타내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다, 문이 닫혀 있다. true, false 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 상태는 데이터로 표현하는 것이고 행위는 어떤 함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그 데이터의 변화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객체지향에서는 이 객체라는 것이 상태와 행위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캡슐화했다 그럽니다. 캡슐화. 그래서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묶어져 있다. 하나의 어떤 단위로. 그거를 캡슐화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클래스라는 것은 이 객체를 설명하는 틀이에요. 뭐 이 안에는 우리가 문이라는 객체도 만들 수 있고 컴퓨터라는 객체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으면 컴퓨터를 만드는 틀하고 객체를 만드는 틀은 다르겠죠. 그거를 우리가 클래스라는 걸로 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체는 이런 상태, 이런 객체는 이런 상태를 갖고 있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그런 틀이 되겠고
이 객체라는 것은 상태를 가지고 있고 행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태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멤버 변수라는 변수라는 걸 가지고 상태를 우리가 표현하게 되겠고요. 행위들은 메소드, 함수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 메소드, 멤버 함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한 프로그램에서 여러 개의 하나의 클래스만 만들지 않고 여러 개의 클래스를 보통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클래스들이 서로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관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들 간의 관계는 없더라도 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는 객체랑 이 클래스로 하는 객체가 서로 어떤 상호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객체와 객체 간의 관계, 클래스와 클래스들 간의 관계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있고요. 또 용어로서는 우리가 어떤 한 클래스의 한 객체를 다른 말로 인스턴스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프로그램에 어떤 클래스들이 필요한지 찾아볼 때에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했을 거예요. 그 분석한 거를 글로 쓰게 되면은 문을 열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문을 열어야 된다. 그럼 문이라는 클래스가 필요하겠다. 문이라는 객체가 필요하겠다. 열어야겠다. 열어야겠다는 동사죠. 열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열 수 있어야 되는 게 어떤 메소드로 구현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 열 수 있어야 하는 메소드는 문이라는 객체에 들어야 되겠죠. 문을 여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의 정의로부터 우리가 그 문제의 정의를 작성한 어떤 분석한 정보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클래스가 뭐고 클래스의 멤버가 뭐고 어떤 메소드가 필요한지를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 동사 그런 개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로 한번 이 객체 지향하고 구조화된 프로그래밍 함수로 이 모듈 한다 그러죠. 함수를 잘 나누는 거를 structured program이라 그래요. 함수로. 그래서 예전에 C에서는 어떤 프로그램 짜라. A라는 사람은 한 7개 함수 짜고 어떤 사람은 한 10개로 짜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7개를 어떻게 나누는지 보고 10개를 어떻게 나누는지 잘 보고 이 사람이 더 좋다. 이 사람이 더 좋다. 개수로 판단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잘 이게 쪼갰는지 그걸 잘 보게 됩니다. 그걸 모듈화 프로그램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차이를 보면 구조화된 프로그램에서는 그 어떤 함수가 처리하는 데이터와 함수가 따로따로 존재를 하게 돼요. 우리가 데이터가 필요하면 이 데이터가 복잡하면 이런 스트럭처로 정의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점이 필요해. 그래픽 프로그램 하나 봐요. 그래서 XY 좌표가 필요해. 그러면 이런 포인트라는 구조체를 정의하는 거죠. 데이터 따로.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점을 갖고 우리가 뭘 해야 돼. 점도 찍어봐야 되고 점도 이동시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그 함수를 만들겠죠. 그럼 이 함수와 데이터가 따로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어떤 이동시키려고 그러면 이 함수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돼요?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프린트 하면은 데이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가 처리하는 데이터를 늘 함수로 넘겨줘야 돼요. C에서. 그런데 객체 지향에서는 그 처리하는 데이터와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함수가 같이 연계되어 있어요.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를 함수의 인재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중심이 돼서 이 데이터를 움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하고 이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조를 한번 보세요. 데이터와 그 함수가 이제 같이 이제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쓸 때 어떻게 되냐면은 p.print. p를 일로 넘기는 게 아니죠. 그렇죠? p. 중심이 뭐예요? p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즉, 그 객체가 중심이 되는 거고 객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중심이 되는 것은 그 객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뭐냐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든 조작하고 싶으면 그 데이터를 함수에 집어넣어야 돼. 우리가 넘겨야 돼. 근데 이제는 함수를 넘기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너 이거 해 라고 그 데이터한테 직접 요구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객체지향에서. 그래서 데이터가 중심이 돼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객체지향이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거를 보게 되면 객체지향하고 객체지향이 아는 거에는 항상 인자 개수가 하나 차이가 나요. 왜? 일로 앞으로 와 있으니까. 객체지향에서는 중심이 되는, 처리해야 되는 중심이 되는 데이터는 인자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P, 점프린. 얘는 인자가 없잖아. 뭘 처리해? P를 처리하는 거예요. 얘는 처리해야 되니까 P를 내가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얘가 중심이 되는 개념. 여기서는 얘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얘를 잘 짜야 되는 거야. 그런 머리, 사고를 갖고 프로그램 짜요. 얘를 잘 짜야지.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런 거를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만든 다음에는 요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객체지향의 하나의 커다란 차이다. 그래서 객체지향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고 행위를 한다라는 거를 바탕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은 요 헬로 월드 좀 설명하다가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로 월드라는 첫 번째 자바 프로그램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거 보여주기 전에 우리가 이제 자바의 코드 구조, C는 코드 구조가 어떻게 돼요? C 파일이 막 여러 개 있는 거죠. 그 중에 메인을 갖고 있는 게 하나 있고,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C 여러 개, 헤더 파일도 있고, 그래서 헤더 파일 여러 개, C 여러 개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바는 자바 파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헤더 파일이 별도 없어요. .h라는 헤더 파일이 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C++도 이제 헤더 파일이 별도 있죠. 그래서 헤더 파일이 따로 있는데 자바에서는 헤더 파일이 따로 없습니다. 자바 파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는 여러 개의 자바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자바 파일 안에는 C에서는 하나의 C 프로그램 안에는 함수들로 구성되어 있죠. 물론 꼭대기에 그 include문이 있고 뭐 그 전역 데이터나 뭐 스트럭처 뭐 근데 보통 이런 것들도 거기에 정의되는 게 아니라 헤더 파일에 정의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바는 이제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자바는 한 소스 파일에 클래스들을 정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들만 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클래스 안에 그 함수들, 메소드, 이 클래스의 행위, 이 클래스 객체가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정의하는 것과 그 클래스 객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그 멤버 변수들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바 소스 파일에 여러 개의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한 자바 파일에 하나의 클래스만 정의를 해요, 보통. 그러니까 자바 파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내가 프로그램 짜는데 한 10개의 클래스가 필요해. 그럼 10개의 자바 파일을 보통 만들게 됩니다. 근데 문법적으로는 내가 하나의 자바 파일에 여러 개의 클래스 둘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문법적으로 제약이 있는데, 우리가 클래스들을 정의하게 되면 그 클래스 이름 앞에 이제 C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그 접근 제어와 관련된 용어를 붙이게 돼요. public, private. public, private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public은 아무나 쓰라는 거고, private은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소스 파일에는 우리가 여러 개의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는데, public 클래스 파일은 하나만 정의할 수 있어요. 한 파일에 public 클래스는 몇 개? 하나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public 클래스의 이름이 뭐랑 같아야 되냐면 파일 이름하고 같아야 돼요. 파일 이름하고 같아요.
그럼 이 문법을 내가 만약 걱정하면서 써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죠. 이클립스나 이런 툴을 써서 내가 파일을 만들 거니까 그런 파일은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퍼블릭 클래스 이름하고 그 자바 그 파일 이름하고 클래스 이름이 같도록 일치시켜줘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걱정 없어도 되는데 문법적으로는 한 파일에 여러 개의 클래스를 만들 수 있지만 퍼블릭 클래스는 하나. 그리고 퍼블릭 클래스의 이름은 뭐랑 같아야 된다? 파일 이름하고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퍼블릭 클래스 hello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는 파일의 이름은 뭐가 돼야 돼요? hello.java가 돼야 돼요. 대소문자까지 일치돼야 돼요. 그리고 클래스 이름은 우리가 관례적으로 대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hello 이렇게 써요. hello. 그리고 이 안에는 지금 메소드만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메인이라는 메소드는 객체 지향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객체 지향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뭘 하는 용도예요? C에서 어떤 용도였어요? 프로그램의 시작 위치를 알리는,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제일 먼저 실행하는 함수, 시작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 실행할 때 제일 먼저 처음부터 뭘 하고 싶은지 그거를 여기다가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이 프로그램은 요게 함수라는 거는 public static 이런 개념 빼면 요 void부터 보면 C에서 함수를 정의하는 것과 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어들이 붙는데 이 수식어들은 객체 지향하고 좀 관련이 있고 또 어떤 그 자바의 특성하고도 또 메인의 특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수식어들이에요. 그래서 걔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보시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몇 개의 프로그램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문장이 몇 개? 이 함수, 메인 함수는 프로그램 문장이 딸랑 하나죠? 프로그램 문장의 끝은 뭘로 끝난다? 세미콜론으로 끝나죠. 하나밖에 없어. 세미콜론 끝난 건 요거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뭘 한다? print ln. 뭔가 화면에 헬로 월드를 출력하겠죠. 근데 헬로 월드라는 걸 출력하려고 그러면 객체 지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C에서는 헬로 월드를 화면에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뭘 찾아요? 그걸 해주는 뭘 찾아? 함수를 찾죠. C에서 화면에 그 출력해주는 함수는 뭐예요? print f죠. 그럼 객체 지향에서는 뭘 찾아야 돼요? 객체 지향에서는 화면에 그 데이터를 출력해 줄 수 있는 객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객체가 뭐냐면 system.out이라는 애예요. system.out. 여기 보면 print ln 가로 열고 닫혔죠. 요 system.out을 지워 보시면 C에서 뭐예요? 어떤 문법이에요? 함수 호출 문법이죠. 그렇죠? 함수 호출 문법은 C나 자바나 똑같아. 어떻게 해? 함수 이름에 가로 열고 가로 닫히는 거예요. 인자 넘기고.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없죠? 그래서 이 부분, system.out 부분은 이렇게 싹 지워오고 생각해 보면 함수 호출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객체 지향이죠. 자바는. 그러면 화면에 뭘 출력한다. 그럼 화면에 출력하는 걸 내가 만들어요? 아니죠. 그거는 라이브러리에 만들어져 있겠지. 객체 지향 언어죠. 그럼 화면에 출력하는 때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객체가 있겠죠. 그러면 그 객체를 보통 내가 생성한 다음에 그 객체한테 내 요 출력하고 싶은 메시지를 주면 되겠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system.out이라는 애는 내가 만들 필요가 없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갖다가 쓰는 거예요. system.out. 자, 뒤에서 쭉 계속 설명하는데 요걸 놓고 그냥 다 설명한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갈게요. 시스템이라는 키워드를 잘 보세요. 첫 문자가 소문자예요, 대문자예요? 대문자죠. 대문자면 클래스 이름일까요? 아니면 어떤 변수 이름일까요? 네? 클래스 이름이에요. 클래스 이름. 아웃은 대문자예요, 소문자예요? 소문자예요. 그러면 변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시스템이라는 클래스에 out이라고 하는 변수가 정의가 되어 있고 이 out이라는 변수는 객체이겠죠. 점 뭐에서 부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out이라고 하는 화면에 출력할 수 있는 system.out. 그러면 C++ 잘하시는 분. system.out하고 똑같은 객체는 뭘까요? C++에서. C++에서 그 역할을 해주는 객체는 뭐야? 알잖아. C++ 배웠다며. 배운 사람 있다며 여기. 누가 배웠어? 어? C++에서 출력할 때 뭘 써요? printf 써요? cout. cout하고 system.out은 같은 애예요. 같은 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걔는 cout하고 이렇게 했죠. 그럼 왜? 연산자를 재정해서 그런 거고. 얘는 연산자 재정의가 없으니까 .println 함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system.out. 전반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크게 이 코드가 어색하진 않아요. 객체 지향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메인만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메인만 딸랑 정의할 수가 없어요. 자바에서. 모든 게 클래스부터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화면에 헬로 월드를 찍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객체가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 새롭게 정의해야 되는 객체는 없어요. 그냥 시스템 라이브러리에서 이미 만들어져 놓은 화면에 데이터를 출력해 줄 수 있는 객체를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 돼요. 그건 객체 지향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물론 얘를 출력하다 보니까 내가 객체를 썼지만 객체 지향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내가 객체 지향 쪽으로 모델링할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이렇게 C 만들듯이 만드는데 문제는 그냥 함수만 만들어서는 안 되고 클래스라는 걸 만들고 그 안에다가 함수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써져 있는 거 뭔지 시간 이제 남는 대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뭐 C, C++ 그리고 그 밖에 언어 차이 없죠. 뭐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제약이 없다. 제약이 있는 언어 뭐 있어요? 작성하는데 제약이 있는 언어. 여러분 혹시 알고 있는 언어 있어요? 쓰는 언어 중에 제약이 있는 언어. 조교님, 제약이 있는 언어. 뭐 있어? 쓰는 언어 중에. 없어? 프로그램 작성하는데 내 마음대로 작성할 수 없는 언어. 뭐가 있어? 많이 쓰는 언어. 많이 안 쓰나? 파이썬이 그래요. 네. 파이썬은 이 들여쓰기를 통해서 블록을 정의해요. 이 가로 열고 가로 닫아서 블록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보면 들여쓰기로 그거 해요. 그거 되게 어색해요. 저는 처음에 파이썬을 익힐 때 야씨 무슨 이런 언어도 있냐. 들여쓰기를 잘못했더니 동작이 이상해 막. 뭐 이런 언어가 있지. 근데 얘는 제약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작성해요? 아니죠. 깔끔하게 작성해야죠. 들여쓰기 잘하고 깔끔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들여쓰기 하는 방법은 그 내가 잘 쓰는 어떤 그 개발 환경, 통합 개발 환경에 제공해주는 기능, 그 기능을 잘 활용하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는 가로 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치는 게 아니라 가로 열면 가로 닫는 거예요. 중괄호 열면 중괄호 닫아. 그리고 엔터 딱 치면 딱 가 있어요. 들여쓰기 해서 칠 순서가 돼 있어요. 항상 열어놓고 거기 타이핑하다 보면 닫는 거를 잘못 닫을 수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뭘 이렇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 있죠. 가로도 그렇고 중괄호도 그렇고 따옴표도 그래요. 따옴표 시작하면 따옴표를 닫아놓고 안에 들어가는 걸 치는 거예요. 문자를 만들 때. 그게 조금 뭐 그렇게 안 하신 분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신 분들 한번 습관을 한번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주석이 있었죠. 그렇죠? 주석. 요거는 한번 보세요. 그래서 C++ 버전인데 보시면 C 쓰는 거고 자바와의 차이점. 별 큰 차이는 없죠. 그렇죠? 여기까지 봤을 때. 얘를 봤을 때도 실제 차이가 없죠. 얘는 Cout,
이라는 객체를 쓰고 있고 연산자 오버로딩하고 있고 얘는 자바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프린틀n 써준 거고 주석은 C++는 주석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요 두 가지 end of line 주석하고 다중 라인 주석.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바덕 형태의 주석. 그래서 자바덕이라는 유틸리티가 있는데 요 주석을 달아놓고 자바덕 프로그램을 딱 실행하면은 웹페이지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바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 자바 라이브러리의 문서를 보면 이렇게 어떤 형식을 갖고 라이브러리를 보여주게 돼요. 그거와 똑같이 만들어줘요. 웹페이지를. 그래서 요거는 언제 하냐? 여러분들이 어떤 라이브러리로 프로그램 만들 때 쓰는 거지 일반적으로 코딩할 때는 이 자바덕 주석을 달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숙제 내주면 1학년 때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매 줄마다 주석 다는 사람 있어요. 숙제 낼 때. 네, 이제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 있으면. 주석이 하나도 없는 코드가 가장 우수한 코드라고 그래요. 주석이 없어도 코드를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가장 좋은 코드. 영어에 있습니다. Don't comment bad code, rewrite it. 주석 달 생각하지 말고 코드를 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을 많이 달 필요 없고 코드를 잘 작성해가지고 가독성을 높이고 그걸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거예요. 주석을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주석을 적게 써도 다른 친구가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가 술술 읽힌다. 여러분들 코드를 아주 잘 짠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흠이 있어요. 우리는 영어를 잘해야 돼. 코드를 잘 짜려면 영어를 잘해야 돼. 물론 영어를 잘 못해도 이름을 지을 때 함수 이름 짓고 변수 이름 지을 때 사전 찾아보고 또 외국 소프트웨어, 외국 사이트를 방문해 보는 거예요. 외국 사이트에 메뉴에 어떤 이름을 쓰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요런 걸 쓸 때 요런 용어를 쓰는구나. 그러면서 익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수 이름 쓰랬더니 스펠링도 틀려. 스튜던트인데 이 스펠링도 틀려. 네, 그럼 곤란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if문을 달아놓고 막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주석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뭘 검사를 하는 거지? GPA가 2.5다 크고 총 150보다 크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걸 함수로 만들어버리고 졸업 조건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을 갖고 이 if문을 보면 코드가 이해되는 거죠. 지금 if문에서는 이 학생이 졸업 조건을 충족됐는지 알 수 있다.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와 이렇게 만드는 또 차이는 졸업 조건이 바뀌어. 그럼 얘는 코드가 바뀌어야 돼요. 얘는 코드 안 바뀌어도 돼요. 이 if문의 코드는 안 바뀌어도 된다는 거예요. 요 함수 내용은 바뀔 수 있는데 요 if문 자체는 바꿀 필요 없죠. 졸업 조건이 A, B, C였는데 하나 늘었어. 그러면 이게 이제 바뀌는 거죠. 졸업 조건을 검사하는 코드가 내 프로그램에 한 5군데 돼. 그럼 그 5군데 다 고치기 하면 우리가 보통 C에서도 어떻게 돼? 여러 곳에 똑같은 게 나오면 함수로 만들어가지고 호출에 쓰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캡슐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코드만으로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경우에만 주석을 사용해냅니다. 그래서 조교가 이번 학기에 채점할 때 얼마나 자세히 채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석을 막 매 줄마다 쓴 사람 감 좀 해주세요. 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주석은 꼭 필요한 주석.
숙제 낼 때 꼭 필요한 주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프로그램 주석이라고 맨 처음에 자기 학번하고 이름만 적어줘. 자기 학번하고 이름도 안 적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막 다운받아놓고 막 채점하는데 이 친구 누구 거지? 몰라. 파일명이 학번이라고 해서 그 좋은 게 아니야. 우리는 띄워놓고 코드를 보면서 채점하거든요. 그러면 그 코드에 딱 보면 맨 위에 20 몇 번 무슨 숙제 딱 나오면 이 밑에 있는 뭐 int n 그래서 n이 뭐다 이런 거는 코드 주소 안 달아도 돼요.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n 쓰기보다는 좀 의미 있는 이름 갖고 쓰는 게 좋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코딩을 읽기 좋게 만들지를 고민해 보시고요. 주석은 많이 안 달으셔도 돼요. 근데 꼭 달아야 되는 주석은 프로그램 주석. 자기 이름, 학번. 맨 꼭대기에다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같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public, private 이라는 접근제요. 객체 지향의 또 다른 그 차별성, 기존 C 언어의 차별성이 바로 접근 제어에 있어요. 어떤 부분은 접근할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은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프로그램 오류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냥 접근할 수 있도록 내버리면 이 어떤 변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함부로 여기다가 데이터를 쓸 수 있어요. int age라고 여기 예제는 없지만 int age, 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나이는 정수값이죠. 그럼 우리가 이거의 타입으로 int 타입이라 쓰겠지. 그러면 내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잘못하다가 이 값이 음수가 되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게 오류가 안 나요. 왜? int는 정수, 음수를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프라이빗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직접 접근 못하게 하고 나이를 바꾸려면 특정한 메소드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소드에서는 검사를 하는 거지. 계산 결과가 음수가 되면은 안 해주는 거죠. 원래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값이 엉뚱한 상태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있죠. 값이 엉뚱한 상태로 되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요?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논리적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음수가 된다. 그럼 뭔가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고 요소마다 public, private에서 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앞서가서 설명드리면 그 C++에서는 또 이제 public, private이 있죠. 근데 얘는 어떻게 쓰냐면 public 땡땡 해놓고 쭉 써요. 그러면 쭉 써져 있는 부분들이 다 public이 됩니다. 자바에서는 매줄 써줘야 돼요. 매줄 public 써줘요. 그럼 왜 매주 퍼블릭 쓰게끔 했을까? 아시는 분? 왜 매주 퍼블릭 쓰게 했을까? 그런 게 궁금해야 돼. 그런 게 궁금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내가 뭘 배우는데 아무런 호기심이 안 생겨. 그러면 그거에 대한 흥미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뭘 배우면은 저게 궁금해야 되겠고 그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어야지 나중에 이렇게 공부에 대한 흥미가 있는 거고 그런 것이 많은 사람은 여기 있는 재우처럼 대학원에 꼭 가세요. 자기 지적 그거를 이렇게 키우려고 그러면 공부를 더 하면 좋아요. 그래서 지적 호기심 내가 뭔가 잘 이해가 안 될 때 또는 이게 완전 우리 딸내미처럼 항상 아빠 왜요? 뭐든지 왜요? 그럼 설명하기 귀찮아지죠. 근데 그렇게 정도로 자기가 궁금한 게 많으면 그리고 그거를 막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많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바는 왜 매줄 퍼블릭 쓰기로 했을까?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요. 퍼블릭 땡땡 쑥 쓰면 이제 얘는 퍼블릭이 아닌데도 모르고 거기 그 밑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매줄 퍼블릭 쓰라 그러면 이거는 내가 써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안 쓰면 안 되니까. 물론 퍼블릭 안 쓸 수도 있어요. 안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매줄 쓰게 함으로써 뭔가
내가 퍼블릭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프라이빗으로 바꿔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어떤 요소를 퍼블릭으로 바꿔놓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객체 지향에서 어떤 요소가 프라이빗 바꿔놓으면 문제가 잘 안 돼. 왜? 접근을 못해가지고 쓰기 어려워지는 거지 뭔가 오류를 내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어떤 요소가 프라이빗이 그러니까 퍼블릭이면 아니어야 되는 애가 퍼블릭으로 바뀌어버리면 코드에 잘못된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코딩을 잘못하다가 얘가 그냥 원치 않은 어떤 값을 갖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매줄 써야 되겠고 이 클래스 이름은 이제 헬로우 이름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정의할 때 퍼블릭자 빼고 그러면 클래스랑 헬로우 이렇게 클래스 헬로우 이건 C++하고 똑같죠. 그렇죠? 내가 이제 클래스를 정의한다. 그래서 클래스고 클래스 이름 쓰고 항상 뭐 정의할 게 많겠죠. 그러면 여러 개를 정의해야 되면 프로그램 언어에서 뭘 써? 중괄호 쓰죠. 중괄호 쓰고 그 안에다가 클래스 관련된 요소를 다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와 관련된 이제 수식어를 앞에다 붙이는데 보통 이제 퍼블릭이라는 걸 붙이고 한 파일에는 퍼블릭 클래스를 몇 개? 하나만 만들 수가 있고 이 클래스 이름은 그 파일 이름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메소드, 메인 앞에도 이제 수식어가 2개 붙였죠. 퍼블릭 스태틱. 그러니까 메인은 나중에 여기 그냥 설명하죠. 메인은 누가 호출할까? 메인은 누가 호출해요?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사용자가 호출할까? 누가 호출할까? 사용자는 예를 들면 C 프로그램 생각해 봅시다. 그럼 C 프로그램 만들었어. 그러면 얘를 컴파일해서 EXE 파일 만들었어. 그럼 여러분들이 그 EXE 파일 실행할 때 어떻게 해요? 그 EXE 파일을 더블 클릭하죠. 더블 클릭하면은 그거를 누구한테 알리는 거예요? 누가 그거를 실행시켜줘요? 컴퓨터. 좀 더 자세히 하면 운영체제가. OS가 하는 거죠. OS가 여러분들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럼 OS가 EXE 파일에서 메인을 찾아가가지고 메인을 실행시켜주게 됩니다. 즉 메인은 누가 실행해? OS. 자바에서는 JVM이 실행시켜줘요. 그럼 JVM이 메인을 실행하려면 메인이 프라이빗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메인은 누가 실행시켜야 돼? JVM이 실행시키는 거기고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시작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퍼블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메인은 퍼블릭이다. 알겠죠? 그럼 스태틱은 뭐냐? 스태틱이 아닌 것들은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메인은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불러요? 안 부르죠. 그래서 스태틱이라는 게 붙어져 있어요. 스태틱이라고 붙여져 있는 함수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부르는 거예요.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부르면 그 함수는 무슨 함수예요? 객체 지향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함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메인은 누가 불러요? JVM이. 그리고 객체 지향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처음 실행시키는 메소드입니다. 그러면 얘의 수식어가 퍼블릭 스태틱 붙여야 돼요. 퍼블릭 스태틱 개념은 아직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정도로 아마 충분히 이해하신 분도 있고 약간 혼란스러운 분도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누가 메인을 부를까? 그리고 얘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메인은 객체를 만들고 헬로우라는 객체를 만든 다음에 메인을 부르는 건가? 아니면 그냥 메인을 부르는 건가? 봤더니 헬로우의 객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메인을 그냥 부르는 거예요. 메인은 객체지하고 상관없이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입니다. 메인 메소드. 그래서 그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퍼블릭 스태틱.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이어서 하겠습니다.